2020 춘천영화제가 내일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상영작이 대폭 늘어서 100편이 넘는 영화가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코로나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영화제로의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임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춘천의 한 영화관입니다. 좌석마다 뛰어앉기 안내 표지를 붙입니다. 좌석을 아예 벨트로 묶어 서너 칸 건너 한두 명씩만 앉게 만들었습니다. 구석구석 소독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올해 7번째를 맞는 춘천 영화제가 열립니다. 영화제가 진행되는 상영관 입구에는 이렇게 발열 측정기가 설치되는 등 방역을 위한 다양한 장비들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번 행사의 가장 큰 특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영화제가 동시에 열린다는 점입니다. 영화 생태계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가라는 게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방법까지 시도할 수 있는가를 처음부터 고민하면서 영화제를 기획했습니다. 영화제의 볼거리도 이전보다 더 풍성해졌습니다. 기존 단편 영화 중심에서 올해부터 국내 최초 공상과학 영화 전문 영화제로 탈바꿈했습니다. 해외 장편 영화 초청작 5편을 비롯해 한국 독립 SF 영화와 어린이 청소년 영화 등 상영작은 101편에 달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보다 안전하고 보다 긍정적인 미래를 함께 도모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영화를 통해서 찾아보자. 벌써부터 많은 관객분들이 예매를 이어가고 계셔서 특히 장준환, 민규동 등 국내 유명 감독을 만날 수 있는 감독과의 대화와 한국 SF 영화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도 개최됩니다. 춘천영화제는 내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춘천의 영화관 메가박스와 스마트폰 앱 웨이브를 통해 즐길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 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상당수의 축제들이 취소되거나 축제 방식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취재 기자와 함께 코로나 시대 지역 축제의 생존 전략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임서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임 기자, 먼저 요즘 강원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을 축제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현황부터 좀 먼저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 소개해드린 춘천영화제의 경우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에 진행을 하는데요. 반면에 대면 축제를 포기하고 아예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는 축제들도 많습니다. 네. 먼저 춘천의 대표 지역 축제인 춘천 막국수 닭갈비 축제는 온라인을 통해 진행됩니다. 이 전용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홍보와 판매를 진행하고 지역 내 닭갈비와 막국수 업소를 이용한 고객에게는 영수증 인증을 통해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을 택한 겁니다. 네. 이 횡성 한우 축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요리 관련 콘텐츠를 제작해 방송하고 온라인 판매도 진행합니다. 또 KBS가 주최하는 춘천 가족음악 축제는 자동차 극장처럼 차 안에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드라이브인 방식을 통해 진행됩니다. 코로나19의 영향 때문에 축제들이 진행 방식이라도 관람 방식에 많은 변화를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제와 행사를 포기한 사례도 적지가 않다고요? 네, 맞습니다. 원주의 대표적인 축제인 댄싱 카니발과 강릉의 커피 축제, 속초 양미리 도루묵 축제, 양양 송이 축제 등이 취소됐습니다. 네.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체험형 축제가 대부분인 겨울 축제를 진행하는 지자체들도 고민이 깊어지기는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됐다고는 하지만 만약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다시 2단계나 2.5단계로 상향된다면 축제를 취소할 수밖에 없어 상당한 손해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 겨울 축제 개최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네. 하지만 취재진이 만난 상당수의 지자체 축제 담당자들은 이러한 코로나19 변수 때문에 섣불리 축제 개최를 결정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렇게 축제들이 적극적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축제에 오는 사람들이 적거나 크게 준다면 분명 한계에 부딪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관광은 사실 강원도의 경제를 책임지는 핵심 산업입니다. 그렇죠. 이 지역 축제는 그 관광객의 발길을 사로잡기 위한 하나의 유인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축제에서 판매되는 상품보다 관광객이 외부에서 지역으로 유입돼 체험하고 소비하고 또 이러한 순환을 통해 재방문과 홍보가 이루어지는 게 지자체들이 앞다퉈 축제를 여는 진짜 이유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축제를 취소하거나 하더라도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다 보니 지역 경기 활성화, 홍보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강원도 내의 그 피해는 점점 더 커질 텐데요. 임 기자, 그렇다면 대안은 없겠습니까?
네, 안타깝지만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전염병이 만연한 상황에서 뾰족한 대안을 찾기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네. 이 외부에서 발생하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에 대응하는 축제를 만들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미 강원도는 지난해 따뜻한 날씨로 많은 겨울 축제들이 얼음이 얼지 않아 상당히 애를 먹기도 했는데요. 이 대표적인 겨울 축제인 화천 산천어 축제도 지난해 축제 방문 인원이 이전 축제의 30%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 때문에 외부 요인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도록 축제를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네. 특히 방문객들의 불안을 좀 덜어줄 수 있는 대규모 행사, 리조트 같은 시설 중심의 관광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친환경을 강조하고 사람이 덜 모이는 저밀도 관광으로의 관광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네. 외부 환경을 덜 받는 친환경 저밀도 관광. 이것이 중요 화두가 되겠군요. 임소영 기자 취재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